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즈넉한 마을 루아르 벨리에는 특별한 정원을 지닌 실비라는 이름의 마음씨 좋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계절을 불문하고 항상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원을 보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살짝 기울어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거대한 그림자가 정원 위에 드리웠습니다. 정원을 찾아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원을 지키고 있는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거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레오폴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몸집이 크고 풍채가 당당했으나 그의 눈빛은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레오폴드는 먼 산을 넘고 숲을 거쳐 여길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말이죠. 실비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었나요? 레오폴드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건 행복의 향기입니다. 당신의 정원을 멀찍이서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실비는 레오폴드에게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원을 자신의 손으로 가꾸고 이상한 씨앗과 식물들을 심으며 그들 사이의 행복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애썼다고 했습니다. 레오폴드는 실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자신이 그 행복의 일부분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레오폴드는 실비의 정원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 손으로 정원을 돌보며 나무와 꽃들에게 따스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폴드는 정원 한쪽에서 하얀 꽃봉오리가 하나 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꽃이었죠. 실비는 기뻐하며 그 꽃을 거인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꽃이 피어나고 나서 마을에는 신기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나타난 푸른 나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밤이 되면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나무에서 은은한 빛이 발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행복의 나무라고 부르며 그 나무 가까이에서 기쁜 순간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레오폴드는 다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실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과 마을 사람들 덕분에 행복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쁨을 다른 곳으로도 옮기려고 합니다. 레오폴드는 그렇게 먼 여행을 떠났고 실비는 그의 빈자리를 가끔 그리워했지만 레오폴드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그 행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도 루아르 벨리의 그 조용한 마을에는 거인의 선물이라 불리는 꽃이 매년 피어나고 많은 이들이 그곳에 찾아와 행복의 나무 아래서 사랑과 기쁨을 나누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한가운데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르른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숲은 마법의 기운으로 가득했죠. 사람들은 그 숲을 루미에르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대해 수많은 전설을 알고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매년 한 번씩 나타나는 마법의 불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법의 불꽃은 매년 초여름이 되면 숲의 중심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을 본 사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너무도 신비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 마을에 클레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전설에 매혹되어 매년 불꽃을 보러 숲을 탐험했습니다. 클레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홀로 숲을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꽃을 찾아가는 길을 모험과 상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덧 초여름이 다가오고 클레어는 또 다시 불꽃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물을 챙기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그날 유난히 조용하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전설과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걷고 또 걸은 끝에 클레어는 드디어 마법의 불꽃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불꽃은 찬란한 빛을 내며 숲 한가운데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숨을 죽이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불꽃은 마치 클레어를 반기는 듯한 따뜻한 빛을 그녀에게 비추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불꽃은 조금 더 강렬하게 빛났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클레어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서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마법 같은 경험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후로 클레어는 매년 불꽃을 찾으러 숲에 갔지만 다시는 그 불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언제나 따뜻함과 사랑으로 넘쳐났고 클레어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숲의 마법은 그녀의 소원을 이뤄주었고 클레어는 언제나 그 순간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클레어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매년 루미에르 숲을 방문했으며 그 신비로운 전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마법의 불꽃과 숲속의 소녀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세대를 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클레르몽에는 레온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았다. 레온은 항상 모험을 꿈꾸며 마을 주변의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레오는 혼자만의 특별한 모험을 하기로 결심하고 마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숲으로 떠났다. 이 숲은 전설에 따르면 시간의 숲이라고 불리었는데 그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뒤섞여 있다고 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레오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나무들이 형형색색 다양한 시점을 갖고 있었고 과거의 군인이 갑자기 현재의 옷을 입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먼지 낀 옛날 책에서 떨어진 글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레오는 그런 현상들이 놀라웠지만 두려움 없이 숲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조금 걸었을 즈음 레오는 한 오래된 시계탑을 발견했다. 시계탑은 무너져가고 있었으나 여전히 우뚝 서 있었다. 레오는 시계탑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안젤리크라는 이름의 시간을 관장하는 여인을 만났다. 안젤리크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레온에게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하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안젤리크는 세상의 시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예전의 실수로나 한 개인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세상의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다. 레온은 안젤리크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안젤리크는 레온에게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기를 건네며 이것으로 그는 어느 때든 시간을 멈출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고도 잊지 않았다. 시간을 멈춘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레온은 이 경고를 깊게 새기며 시계를 받았다. 숲을 떠나면서 레온은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봤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서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과 배운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으니 모두가 시간을 다시금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 레오는 마을의 현명한 장로가 되었고 시간의 숲 이야기와 안젤리크의 지혜는 오랫동안 전해졌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 숲을 직접 본 적은 없었으나 세대를 거듭해 시간이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간의 이야기는 레온의 모험과 함께 프랑스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서서히 세상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시간의 가치를 잊지 않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비옥한 루아르 계곡에는 장미로 가득 찬 미로 같은 정원이 있는 대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저택의 이름은 여왕의 낙원이라고 불렸으며 그 안에는 무수한 전설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택 주인은 고귀한 인물인 르누아르 백작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정원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거대한 장미 덤불 속에서는 매일 밤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으며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황금빛 갈기를 가진 귀족적인 자태를 뽐내며 그 누구보다도 이 비밀의 정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정원과 숲에서는 장미들이 마치 생명을 가진 듯 춤을 추며 수많은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이 장미들은 백작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 저택을 갖고 온 전설적인 존재로 그 미모와 향기에 반한 누군가가 사랑을 속삭이면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의 순수함이 반영된 소망이어야만 했습니다. 백작에게는 메라라고 불리는 아름답고 선량한 딸이 있었습니다. 메라는 항상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어느 날 그녀는 장미덤불 사이를 거닐다가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란 그녀는 뒤로 물러섰지만 사자는 부드러운 눈길로 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는 당신의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불어넣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메라와 사자는 정원에서 친구가 되었고 메라는 사자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영주와의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마음속에는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자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은 이 장미의 마법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진실한 소망을 간직하신다면 그 소망을 장미에게 속삭여보세요. 메라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장미덤불 앞에 서서 소망을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소망은 장미에 스며들었고 장미는 황금빛으로 물들며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라졌던 사자가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사랑에 힘입어 저주에 걸린 나 또한 해방되었습니다. 이 정원은 이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메라의 꿈꾸던 사랑은 이루어졌고 사자에게 걸린 오래된 마법은 풀렸습니다. 사자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변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오랜 세월의 이야기와 그가 저주에 걸리게 된 비밀을 메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이야기거리로 남아 프랑스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메라는 청년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늘 그 저택을 사자와 장미의 낙원이라 불렀고 그들의 후손들은 세대를 거듭해 감여장미 정원을 잘 가꾸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루아르 계곡에서 회자되었고 그들의 장미 정원은 천상의 향기를 지닌 전설로 남았습니다.